대구 경북 대표 시사 프로그램 강수영의 이바구 곧 시작합니다. 김건희 특검법 여권에서 뭐 추정치입니다만은 뭐 이게 알려져 있는 기명 투표가 아니기 때문에 최소 4명 정도가 이탈한 것 같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국감이 끝나고 나서 다시 또 특검법이 발의되면 통과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혹자는 10월 10일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라 가지고 총선 때 공직선거법 위반에 문제돼 가지고 벌벌벌 떨고 있는 정치인들이 10월 10일이 지나면 뭔가 소신 있게 검찰 캐비넷을 의식하지 않고 뭔가를 할지도 몰라.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번에 부결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네. 뭐 이건 제 내피셜인데 네. 이미 그 국민의힘의 주도권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표로 넘어갔다. 오. 그리고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아주 그 경고, 이번을 보면서 맞배기로 경고를 날렸다. 네. 이미 이 당은 내 당이고 당신 까불면 한 방에 죽는다라는 거를 보여준 게 그 예. 내표라고 봐요. 그래요? 예, 그 내표가 의미하는 바가 네. 저는 엄청 딱 듣는 순간, 야 진짜 한동훈 절묘하다,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던데 그래요? 그걸 못 느꼈어요. 저는 내표가 나왔다길래 자 일단 안철수 그 다음에 그게 아니지. 부산의 조경태 그게 아니지. 예, 예. 8표가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8표가 넘어가면 나머지 야당이 똘똘 뭉친다고 봤을 때 예. 예를 들면 개혁신당도 그거는 저 김건희 특검법은 반대를 안 하니까 그럼 딱 8표가 필요한데 딱 4표를 지금 보여준 거 아니에요. 네. 그 한동훈계라는 게 적어도 수십 명 지금 한동훈 쪽에 붙어 있잖아요. 한 20명 붙어 있다고 뭐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몇십 명 있는데 한동훈 쪽에서 결단을 내려버리면 사실은 8명 넘기는 거는 뭐 유도 아니야. 근데 딱 짠 듯이 그쪽에서 4표를 보여줬다는 거는 딱 절반을 보여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철수 같이 딱 이렇게 난 대놓고 찍겠다라고 얘기했던 사람까지 계산해서 딱 절반만 보여주자. 절반을 보여주면서 왜냐하면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도 이게 지금 입장에서 200표를 넘겨가지고 200석을 넘겨가지고 이게 만약에 이제 통과가 되면 대통령 힘이 이제 급격히 빠지면서 거의 식물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게 본인이 당을 장악하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자신의 대권 플랜에는 그게 마이너스거든. 그때부터는 힘을 잃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처럼 급속하게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역사의 죄인이 되면서 뭉개지면서 결국은 다음 대선도 조기 대선으로 가서 그냥 정권을 넘겨준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 속도 조절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대통령한테 딱 4석을 보여주고 까불면 우리가 4석 보여줬지. 다음에 절반도 없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내하고 잘 타협해서 정치를 해야 돼. 라는 거를 한동훈 측에서 보여줬는데 이 미련한 대통령 측에서 이걸 감을 못 잡고 아직도 이렇게 야 4명 누구야 저기 반란표 색출해라고 얘기한다면 말씀 맞다는 다음에는 딱 8표를 넘겨서 대통령을 날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면 탄핵도 올 수 있다. 그렇죠. 그 숫자면 탄핵도 같은 숫자잖아요. 제2호권 통과하는 것과.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말씀하신 대로 그 부결되고 나서 어제인가 그젠가 한동훈 대표가 만찬을 했습니다. 친한계 의원들 데리고 한 20명 정도를 데리고 모 식당에 모여가지고 만찬을 해서 그동안 사실 만찬 때문에 참 이런 것도 좀 자괴감 느껴지는데 대통령하고 만찬을 하는데 독대를 했니 안 했니 밥을 먹는데 옆 테이블에 앉는 게 싫어가지고 테이블을 옮겼니 별의별 이런 참 제가 아니 대통령이 여당 대표랑 만나는 게 그렇게 어렵고 밥 먹는 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이래가지고 무슨 정치를 하나 싶은데 어쨌든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는 새를 모았다 이런 회동은 제가 처음 보는 것 같거든요. 친한계 의원이 모였다. 그리고 숫자가 얼마다. 이게 언론에 딱 나갔잖아요. 근데 산술적으로 야 20명이 모였으면 8명은 껌이네. 그렇지.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가 있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 주목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찍고 저 한동훈 쪽에 누가 붙어 있어. 그러고 말씀 맞다나 조사해. 그래가지고 캐비넷 열어 할 수도 있는데 그 20명이 왔다는 거는 그 20명은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자신 있다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놓고 모인 게 20명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 뒤에서
간을 보면서 한동훈 측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사람이 또 한 20명은 될 거다. 제가 그 당을 좀 알잖아요. 예. 절대로 그 사람들은 지는 권력에 올인하지 않아. 기회주의적인. 정치권이 다 기회주의적이지만 네. 뭐 민주당은 가면 뭐 소신파들 있나 다 기회주의적이지. 근데 어쨌든 그 민주당은 제가 생활을 안 해봐가 잘 모르지만 국민의힘은 네. 그거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때 오른팔, 대통령의 오른팔이라고 써붙이고 당선됐던 사람이 지금 나중에 또 황교안 때는 친황했다가 그다음에 또 친윤 해가지고 지금 최고위원도 하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하잖아. 대구 사람들 의리 얘기하지 말라고. 대구 무슨 의리가 있어. 내가 진짜 깝깝한 게 너무 답답한 대구 사람으로 답답한 게 그래서 그런 거를 바라봤을 때 국민의힘 지금 대놓고 20명 그렇게 모였지만 뒤로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는 그 물 밑에 있는 빙산은 훨씬 더 크다. 그러니까 이미 대통령 세력보다는 이 심정적으로 거기에다가 간을 보면서 넘어갈 채비를 하는 의원들까지 합치면 한동훈 세력이 훨씬 더 크다. 미래 권력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동훈 당대표는 이제 원외 인사들을 더 포섭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고 요즘 보니까 자꾸 뭐 지구당 부활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니까 원외 인사들 밖에서 고생하는데 지구당 다시 부활시켜가지고 돈도 좀 거듭게 해주면 좋겠고 새를 자꾸 이제 만들어가려는 모양새를 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번 달에 국감이고 이제 국감이 거의 사실상 뭐 김건희 국감이다 이렇게 불릴 정도로 뭐 민주당은 지금 총동원령인 것 같아요. 모든 상임위원회를 다 총동원해가지고 뭐 환경 이런 거 빼고 뭐 도저히 김건희랑 엮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위원회, 환노위 이런 거 빼고는 거의 뭐 모든 위원회를 총동원해가지고 뭐 탈탈 털 기세를 보이고 있는데 최순실 박근혜 그 논란 때도 사실 국감에서부터 많은 이제 여론몰이가 시작돼가지고 이제 촛불까지 이어졌는데 이 10월이 어떤 뭐라 그럴까요? 이 전국의 어떤 변곡점이 그렇죠. 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지금 한 2, 3주 사이에 한 1, 2주 사이에 분위기가 확 바뀌었다. 뭔가 좀 뭔가 섬찟한 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가져요. 제가 초기 좀 그동안 많이 맞춰왔거든요. 방송 나가서 뭐 국민의힘이 지난번에 103석 할 때도 지난 총선 때 지지난 총선 때 그것도 내가 100석 이하 무너진다고 이렇게 남들 전부 다 아니라고 얘기할 때 나보고 미쳤다 얘기할 때 KBS 나가 그런 얘기도 했었고 탄핵 부분도 마찬가지고 대통령 지금 제가 개혁신당 내에서 탄핵 얘기를 이제 천하람 이준석 의원이 가끔 꺼내고 할 때 내가 단호하게 탄핵거리가 되나 탄핵 얘기 꺼내지 마라. 그 민주당 프락치도 아니고 우리가 그 이중대도 아니고 그런 얘기는 하지 마라고 했던 사람인데 내가 이번에 공천 개입 건이 딱 나오면서 저는 김건희 공천 게이트라고 봐요 이게. 이거는 뭐 명태균이 아니라 제가 오기 전에도 봤지만 박근혜 대통령 공천 개입 때 징역 2년 실형 받았더라고요. 그렇죠. 그때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그냥 의견 교환을 한 거지 내가 공천 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고 얘기했지만 그 대통령이란 우월직 지위에서 그렇게 얘기한 게 결국 공천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그래 된 거거든요. 지금 들어보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것도 그건 완전히 그 김건희 여사 뜻대로 공천이 좌지우지 되는 상황이고 만약에 그걸 김건희밖에 몰랐다면 김건희 혼자 감옥 가고 끝날 일이지만 만약에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대통령도 처벌을 못 면하는 범죄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박근혜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기소한 게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입니다. 본인이 알겠지. 네, 공판검사 한동훈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도 위기의식을 좀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될 때 있잖아요. 2016년이었습니까? 2016년 그때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16년 10월이 돼서야 지지율이 갑자기 이 30%대가 무너져요. 29%가 나와. 29%. 딱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뭔가 이상하다 그랬거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발의된 게 12월 3일인가 그렇고 그다음에 의결이 된 게 12월 7일인가 9일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당시 의원 174명인가가 발의를 하고 그다음에 의결이 된 거는 200 몇십 명이 이제 의결이 되는데 그게 불과 일주일 상간이고 박 대통령 지지율이 30%대가 무너지고 2달 만에 그게 급속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뭔가 대단한 오랜 시간 끌어가지고 이루어진 게 아니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보니까 어디죠?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이미
지난주 그러니까 지난주 여론조사가 23%, 네. 지지난주는 20%를 때렸어. 그렇죠. 거기다가 리얼미터를 보면 네.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70%가 처음으로 넘어갔다거든요. 네, 네, 네. 거기다가 아주 싫다가 극혐이 56%인가 그래요. 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헌법재판소 앞에 태극기 부대가 모여가지고 계속 집회를 내. 네.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고. 그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막 몇만 명, 몇십만 명 모였다고 또 난리했거든요. 네. 봐라, 국민의 또 한쪽 다수는 탄핵을 반대한다. 근데 여론조사를 돌려보면 당시에 계속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하는 게 80%가 넘었어. 네. 80% 넘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현재 지지율로 따져보면 20%, 23% 나온다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지금 처음에 그 두 달 10월 달 됐잖아요, 지금요. 네, 네. 그때 10월 3일 상황, 2016년 10월 3일 상황하고 비교해 봤을 때는 더 위험한 상황이란 거예요, 지금. 더 상황이 좋지 않다 오히려. 그리고 최순실이라는 사람 이름을 그때 잘 몰랐거든. 정유라가 뭐 부모 뭐라고 했죠? 그 이대 그 있잖아요. 그때 부모 능력도 능력이라 그랬나? 잘 만난 것도 능력이다고. 능력이라 그랬는데 나는 그 최순실 씨에 대한 국민적 그 거부감과 반감이 정오가 지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정오 반감보다 낮다고 봐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에 대한 반감이 더 크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론조사를 우리가 못 돌려봐서 그렇지 대통령 여론조사 돌려도 저 정도인데 네. 내가 봤을 때는 대구 경북에 있는 많은 분들도 대통령에 대해서 동정하는 분들 중에도 대통령이 저 여자 잘못 만나고 저렇다는 그렇죠. 얘기를 하는 걸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이재명에 비하면 얼마나 좋은 분인데 라고 얘기하시면서 그 장가를 잘못 가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를 듣고 여사에 대한 그 영부인에 대한 이 반감과 이 정오심이 네. 원망이 대구 경북 이 정도면 다른 곳은 오죽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탄핵 당하려고 감옥 가려고 지금 완전히 작정을 하고 움직이는 것처럼 마포대교 가고 앞에 서가지고 막 손 흔들고 돌아다니고 전화하고 네. 계속 까지잖아요. 나는 이거 공천 개입했다고 보거든요. 공천 개입 의혹이라고 지금 언론은 붙이고 있지만 네. 제가 다음 목요일 날 모두 발언에도 공천 개입이라고 나 얘기하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왜 이러냐면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보여요. 어허.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예. 그래서 시간이 아주 이제 급박하게 어떻게 보면 전국이 아주 연말까지 급속하게 그렇구나. 국감을 통해서 네. 아주 이 빠르게 국면이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공천 개입과 한 가지 더 이제 공천 개입을 넘어선 인사 개입. 왜냐하면 이제 김대남 행정관에서 비롯된 그거 뭐 소위 말해서 듣도 못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그 서울에 연봉 3억이 넘는 그 요직에 앉아가지고 비서도 나오고 오늘 사임했대 오늘. 예, 안 할 수가 없겠죠. 사실 제네시스도 나오고 말이지 G80도 나오고 이런 자리에 갔냐. 예? 그 거의 탑 클래스. 근데 이제 간 건데 이제 사람들이 다 속에서 이제 울분에 차는 게 특히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말 열심히 하는 분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 예. 저같이 저는 그래도 당협위원장이라도 해봤지 20년 있으면서 예. 당협위원장도 못하고 거기서 맨날 선거 때마다 겨울에 오돌오돌 떨면서 불려나가고 자기 돈 내고 시간 내고 이랬던 당원들이 정말 많은데 네. 요즘 국민의힘 보면 전부 다 외부 인사들 기회주의자들이 밀고 들어와서 전부 다 한 자리씩 차지하고 배지 달고 요직에 가고 그다음 심지어 제 아는 분들 보면 이당 저당 민주당도 갔다가 국민의당 갔다가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와가지고 다 휘적보 다니고 네. 요직에 들어가고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놈들은 의리가 없어도 뭐 의리는 무슨 놈 의리. 그러니까 그 국민의힘의 뿌리가 대구 경북이라고 얘기하니 여기가 큰 집이라 그러고 보수의 큰 집이라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집에서 뭘 가르친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기회주의자들 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찍어주고 일방적으로 찍어주고 하니까 다 그렇게 기회주의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실력도 없어가지고 중앙방송 나와가지고 네. 토론 한번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지역으로 만들어버렸고 이렇게 압도적으로 밀어주면 뭐해. 죽었다 깨나도 당대표는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누군가 권력자가 허수아비로 꼽는 당대표는 나와도 대구 경북에서 더 이상은 지도자가 나오지 않는다. 그걸 누가 만들었느냐. 그걸 잘 생각해 보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참 이렇게 그 낙하산이 가능하다. 낙하산이라는 게 그 낙하산의 중심에 김건희 여사가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지금 또 이어져 있습니다. 공천 개입을 넘어서서 인사 개입도 여사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냐. 김건희가 대통령인 거 아니냐. 그러면 선출되지 않은 자인데 나는 저 사람한테 표를 준 적이 없는데
왜 저 사람이 대통령 행세를 하고 돌아다니고 윤석열은 도대체 뭐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냐 술만 먹냐 이제 이 여론으로 급격히 기울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보통 뭐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은 다 부인들한테 꼼짝 못 하잖아요. 네. 예. 저도 뭐 당협위원장 할 때도 다 와이프하고 상의하고 다 하는데 문제는 와이프는 결국 그 남편 한 명한테 네. 방 안에서 저기 백인리 송사라 그러잖아요. 그 침대에서 할 얘기를 다 해야지. 그거를 본인이 예를 들면 우리 와이프가 그 우리 당협의 운영위원들이나 우리 당에 예를 들면 제가 뭐 추천해가 임명된 뭐 대변인이나 이런 사람들 전화해가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이제 바깥으로 불거지는 순간 네. 월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정치인들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거부감이 국민도 엄청나게 강하고 또 정치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을 통제하지 못한다면 그 결국은 그 권력자의 선출된 권력의 무능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대통령이 그걸 조절 못한다는 거는 자기 뭐 우리가 가정을 다스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수신제가 치국편찬 이런 말 잘 안 쓰지만 어쨌든 가정 내에서도 그 소통이 잘 안 된다면 그 조율이 안 된다면 그게 어떻게 나라를 이끌겠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국민들이 출발할 때부터 김건희 여사를 대통령보다 더 싫어했거든요. 원래 이 정부 출범한 게 24만 표 차인가 네. 0.73% 네. 정말 이 박빙으로 갈렸기 때문에 이 0.73%로 깨진 쪽에서는 그 반감과 울분이 잠재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때 평론을 하면서도 뭐라 했냐면 네. 어쨌든 이긴 쪽은 이재명이 이길지 그 윤석열이 이길지 모르지만 이긴 쪽은 반대 쪽한테 모든 걸 내주면서 끌어안아. 그래도 우리나라 제도 대통령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모든 걸 가질 수 있으니 다 끌어안고 양보하고 해서 적어도 한 2년 정도 다음 총선 때까지는 양보하고 다 발톱을 감추고 있다가 그렇게 해서 다음 2년 뒤에 총선에서 이 압도적인 국회 다수석을 여당이 확보한 다음에 남은 3년 동안 자기가 원하는 정치를 하면서 계획을 추진하면 된다. 다음이 없으니까 이제 눈치 볼 것 없이 그렇게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완전 거꾸로 했지. 지 마음대로 하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총선 개박살이 나고 그렇죠. 난이 그때 이제 야당 그 범죄자라고 간주했던 그래서 대화도 거부했던 야당 대표 불러가지고 대화하는 신용하고 지금 뭐 꼴 보기 싫은 여당 대표도 불러가지고 신용하고 하는 건데 네. 이미 때가 늦었다. 그렇죠. 그걸 또 제대로 하든가 늦게라도 제대로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입 닦고 뒤 닦을 수 있어. 뒤 닦은 걸 입 닦을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일의 순서가 참 중요하거든 그게. 네? 아이고 참 그러니까요. 지금 아마 다음 달에 그 11월에 모실 때는 오늘 이 이야기보다 더 깊어진 이야기로 아마 국정감사에서 뭐 수많은 이야기가 나올 거고 뭐 온갖 녹취록이 아마 국회에서 재생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다음 달에 또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고.